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술경영 인사이트의 변희정입니다. 오늘은 피아니스트, 예술기획자, 그리고 아트너스라는 이름으로까지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예술경영 인사이트 구독자분들께 인사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스로를 예술 기획자이자 피아니스트로 소개하고 있는 심은별입니다. 현재 기획 콜렉티브 앙상블리안의 대표로 있고요. 사회참여적 음악가 네트워크의 구성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사전에 제출해 주신 프로필을 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피아노 전공자로서 학부, 석사, 박사 과정까지 이렇게 탄탄하게 쭉 이어오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클래식 음악가로서 성장해온 그 과정 속에서 나름 그 고민과 전환점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탄탄하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피아노 전공을 사실 좀 늦게 시작한 케이스예요. 원래는 성악 공부를 하다가 이제 피아노로 전환을 하게 됐고 학부에서 음악 교육 그리고 이제 석사에서 피아노 솔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반주로 박사를 마쳤어요. 그래서 사실은 피아노를 할 때부터 함께 연주하는 활동을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반주라는 학문을 좀 염두를 했었던 케이스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아니스트로서도 솔리스트보다는 앙상블리스트로서의 마인드셋이 조금 더 탑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클래식 연주자에서 기획자로의 전환은 또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연주하는 무대를 넘어서 이렇게 기획을 시작하게 된 계기,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반주 전공을 했다 보니까 반주는 누군가가 이제 저에게 일을 주었을 때 일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주를 지속하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서 2019년 말에 강남에 앙상블리안 리아놀리라고 하는 25석의 작은 클래식 홀을 열게 된 게 저희 기획의 시작이었고요. 코로나랑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방면으로 많이 공부를 해야 됐었고 또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제 친구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피아노 듀오를 같이 하자고 해서 친구의 일을 제가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획과 행정을 접할 기회들이 결정적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대중예술에 비해서 이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는 연주자들, 전공자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지 않은데 직접 이렇게 기획으로 발을 디디게 되면서 내가 설 수 있는 무대 혹은 동료들하고 함께 설 수 있는 무대를 직접 이렇게 만들어 나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앙상블리안을 창업하시게 된 것 같은데 이 앙상블리안은 어떤 철학과 그런 가치 지향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앙상블리안이라는 말이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앙상블이 여러 명이 연주하는 그 이안이 사람이라서 함께 연주하는 사람들이란 뜻을 좀 가지고 있고요. 여러 장벽을 넘어서 함께 연주하는 것이 저에겐 되게 중요해서 예나 지금이나 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굳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은 현재는 저를 포함해서 4명이 같이 일하고 있는 기획팀인데 저 말고 다른 친구들도 음악가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확고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누구보다 연주자들과 작곡가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제가 신진 음악가였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초기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겪는 어려움을 알았어요. 그래서 작은 홀이지만 디지털 아카이브를 꼼꼼하게 만들려고 했고 그걸 또 저렴한 비용으로 함께 구축하고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 인큐베이팅에 또 관심을 갖게 돼서 지금은 매개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명감으로 갖고 청년 예술과 장애 예술을 연결하는 작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앙상블리안이라는 이름이 함께 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네이밍을 이렇게 직접 하셨다고 하셨는데 너무 임팩트 있게 잘 지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연주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직접 해결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프로필에서 제가 조금 특이하게 봤던 지점 하나가 기획과 매개를 분리해서 이렇게 활동들을 구분해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좀 정리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기획과 매개의 차이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분명하게 구분하고 싶어 해요. 기획은 제가 직접 제작하는 작품이나 제가 중심이 되는 작품들을 기획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고 매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별히 시각장애인 예술인 분들이랑 면밀하게 작업을 하는데 말하자면은 그분들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때는 반드시 매개라고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분들에게 뭔가를 제안하기도 하고 또
뭔가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자고 독려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예술 세계를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별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활동들을 정리해 나가고 계신 것 같군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해 오신 것들을 보면은 뭐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뿐만이 아니라 또 장애 예술을 포괄하는 그런 기획들을 해오신 것 같은데 그동안 해오셨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얻은 통찰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궁금하네요. 저는 장애예술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포용적 예술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좋아하는데요. 2023년, 2024년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모두예술극장이라고 있어요. 장애예술인 전용 극장인데 거기에서 장애예술과 기술을 융합한 인큐베이팅 쇼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때 발표했던 더 서클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에서 시각장애인 예술가 5분과 함께 프로젝션 매핑이나 레이저, 조명 같은 빛을 이용한 작품을 같이 만들었었던 기억이 굉장히 크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작년에 했던 제 개인 리사이틀인데요. 이건 세종 체인버홀에서 했었던 건데 아이브스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거든요. 미국 작곡가인데 이 사람은 음악가이지만 동시에 보험회사 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음악가로서의 순수성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받았고 어떤 무시도 있었는데 사실 오늘날의 음악가들이 현실적으로 음악가라는 직업만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작곡가의 작품을 조명을 하면서 오늘날의 음악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음악가다움이란 무엇인가, 특히 청년 예술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명하고자 노력했던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작품을 연결해서 더 서클이라는 이름으로 제 개인 공연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저를 나타내는 포트폴리오이자 제 발걸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시군요. 말씀하신 것 중에 보험회사 사장이었던 아이브스.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그 예술가에 대한 정의가 너무 조금 편협하고 좀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인 시선들도 조금은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예술을 해서 먹고 살아야만 예술가다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예술로만 예술을 영위하는 예술가와 또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예술을 활동하는 예술가를 굉장히 구분 짓는 경향이 조금 강한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술가의 정의 또 지금 현재 이 사회에서의 예술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오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예술 후원 매개자 아트너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올해 이제 처음 진행된 그런 프로젝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아트너스 사업에 관한 소개와 그리고 그 명칭에 대한 정확한 뜻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이제 궁금한데요. 이 역할을 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아트너스라고 하는 문화예술 후원 매개자를 양성하는 과정은 사실 몇 년 동안 지속을 해오셨는데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의 개념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저는 현재 예술홍보후원센터 소속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저 포함해서 4명의 아트너스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술위에서 예술과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아트너십 어워즈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현재 인구 소멸 지역인 강원도 태백의 탄탄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매개자로서 지금 함께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여러 예술단체들과도 기업과 연결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예술적인 소양이 깊어질수록 전문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측면은 있지만 좀 아무래도 딥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산업에서의 예술을 좀 인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자본주의를 좀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좋은 계기가 되어서 이번에 지원해서 함께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예술을 하다 보면 아까 딥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기의 어떤 예술가적 역량에 대한 부분은 강화될 수는 있겠지만 예술가로서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고 싶어도 쓰임 있는 예술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또 많고 또 기업 같은 경우는 예술가나 예술단체들과 협업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헤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중간에서 매개를 하셔가지고 양쪽에서 요구하는 역할들 그리고 둘이 이렇게 만났을 때 낼 수 있는 새로운 시너지들을 좀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고 계신 게 바로 아트너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은
양쪽에서 둘 사이를 어떻게 매개하고 계신 건지 좀 실질적인 방법이 또 궁금하고, 아까 잠깐 태백의 사례를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또 다른 사례들은 없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저의 기획 베이스가 또 장애 예술 토대로 제가 성장하기도 했고, 제가 L 시스테마 오케스트라들과도 함께 협력을 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ESG, CSR 같은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들은 언급하기가 좀 어렵지만, 일전에 라인게임즈나 슈피겐 코리아나 LG전자와 같은 기업들과 같이 연계해서 작업을 했던 경험들이 있고, 현재도 더 많은 사례들을 발굴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트너스로서 예술가와 기업을 이렇게 매개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실 어려움도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갈등 상황이나 문제 상황을 어떻게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게 매개를 하면서 느는 거는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말하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인데, 사실은 우리가 기업의 입장과 예술단체의 입장을 일단은 공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서로의 입장을 다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접점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각자의 언어로 전달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필드에 있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단어나 또 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루 이해하고 잘 전달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통역사 역할을 하고 맞아요. 있네요. 번역과 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한국어를 쓰고 있긴 하지만 그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문 용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영역의 분들은 또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는데, 그 역할을 중간에서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 훨씬 더 양쪽에 계신 분들은 좀 수월하게 협업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예술가, 피아니스트로서 그리고 또 기획자로서 연출하시는 작업들까지 스케줄이 엄청 빼곡한 것 같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지치거나 좀 소모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지, 그 에너지의 원천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 사실 해주셨고, 조금 이제 이야기가 딥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삶이 유한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저의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여러 사례가 있었고, 또 사실 사회적으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지금 내 곁에 있는 동료들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에 굉장히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동기가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내다 보면은 내가 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은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를 좀 움직이게 하는 굉장히 큰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삶이 유한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의 좀 경험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봐서 그런지 죽음 앞에서 내 삶이 좀 후회되지 않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맞아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비슷한 맥락으로 좀 맞아요. 이해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것이 곧 에너지의 원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공감이 또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피아니스트, 기획자, 아트너스, 또 단체를 운영하는 대표자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들을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맥락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신이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동기가 되는 어떤 예술 철학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질문이 진짜 제일 어려웠어요. 이게 진짜 너무 어려워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단단한 유연함, 그걸 잃지 않으려고 해요. 왜 단단한 유연함이냐면,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저는 저의 가치나 제가 생각하는 어떤 원칙들을 꺾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근데 만나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매개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맞는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행동들을 취하고 그런 유연성을 갖추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든 제가 연주를 하든 기획을 하든 항상 단단한 유연함이라는,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마치 유니콘처럼 있을 것만 같은 그걸 굉장히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외유내강? 약간 이거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나이 들수록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져가야 되는 그런 가치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되게 어렵잖아요, 그게. 맞아요, 어려워요. 자신의 어떤 그 추구하는 방향성은 또 굳건하게 가져가되 유연하게 또 대응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거를 철학으로 이렇게 삼고 살아가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진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넓게는 예술 영역 안에서, 그리고 조금 세분화된 영역에서는 각각 다양한 역할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해오시면서 수많은 도전들을 이어오시긴 하셨는데, 앞으로도 또 새로운 수많은 도전들을 앞두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심은별이라는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바, 그리고 또 앙상블리안이라는 이름으로 꿈꾸는 바,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앙상블리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명의 기획자가 함께 하는 팀이긴 한데 그동안은 제가 되게 많이 드러났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보다는 후배들이 훨씬 더 드러날 수 있는 기획과 작업들을 하고 싶은 게 굉장히 큰 꿈이고요. 그리고 또 저 개인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을 산업으로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진 예술가로 거듭나고 싶은 그것이 저희 약간 원대한 꿈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 영역 안에 저도 좀 같이 좀 빛나게 좀 영광입니다. 해주시면 옆에 좀 묻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클래식 음악계에서 우리 심은별 대표님처럼 이런 길을 가고 싶어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현실적인 조언 아니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비유인데 저는 예술가로 살아가는 과정이 배를 운전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핸들을 지금 꺾었을 때 사실 눈에 띄는 방향 전환이 바로 일어나진 않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방향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바뀐 방향은 누군가가 쉽게 따라잡기는 어려운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들이 나의 방향과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특별히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예술가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내 인생의 돛대는 내가 쥐고 있다 그쵸? 라고 좀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변희정 대표님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불러주셔서 기쁘게 왔는데요. 아트너스를 하게 된 것도 사실 운영하시는 예술경영 인사이트에서 어떤 분께서 우연히 올려주신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좋은 동료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저 역시 좋은 동료가 되기 위해서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제가 감사드리죠. 뭐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움드린 부분은 없는데 이렇게 커뮤니티에 올라온 정보를 보고 그거를 기회로 삼는 거는 개인의 몫인 것 같아요. 새로운 또 아트너스라는 직업 전환을 이뤄내신 거는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이 발휘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나눠봤는데요. 우리 그 예술경 인사이트 구독자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대화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려볼까요?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끝!